네, 들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와이 생활 중에 교육 활동에 관한 것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덕희 선생이 쓴 이승만의 하와이 30년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3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한국교회 핍박 같은 책을 출판하고 하면서 한인기숙학교 교장을 합니다. 근데 한인기숙학교는 미국 하와이 감리교가,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인 감리교단이 하와이에 지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이제 한인 기숙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거기에 와드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와드만이 이제 이승만한테 당신이 좀 교장을 맡아라 해서 이제 1913년에 이승만이 그걸 운영을 맡으면서 이름을 한인 기숙학교 대신에 한인 중앙학교로 바꾸자라고 해서 이름을 바꿉니다. 영어로는 코리안 센트럴 스쿨이라는 학교고 학생이 약 100명, 110명 뭐 이 정도 되는 규모의 학생인데 이승만이 이 학교를 교장이 돼서 운영하면서 여학생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학생을 받아요. 근데 이 여학생을 받는 문제가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교의 여선교회가 그 한인기숙학교 운영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던 단체인데 이 여선교회의 규정상 여학생 교육은 안 하도록 돼 있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이 이걸 모르고 여학생을 받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교장직을 그냥 사표를 냈더래요. 그리고 한인 여학원, 영어로는 코리안 걸 세미나리라는 한인 여학원을 하와이에 있는 한인들 한테 돈을 모아서 학교를 차립니다. 근데 이제 한인 여학원이라는 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남학생이 아니고 여학생만 가리키는 학교를 이제 세운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는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 남녀를 같이 평등하게 교육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개화기 때의 그 사상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한인 여학원은 그 당시에 그 하와이에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인도 살고 일본인도 살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특히 여학생만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는 하와이에서 이제 유일한 게 됐어요. 소수민족들이 이제 중국 사람, 조선 사람, 일본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네 학교를 세우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승만이 한인들 중심의 학교를 세웠고 특히 여학생 학교를 세워서 그러고 나서 이거를 다시 또 남학생 입학도 허용하는 학교로 바꾸면서 이제 1918년입니다. 1918년에 한인기독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학교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한인기독학원은 이제 정식으로 남녀공학이 돼서 원래 한인기숙학교, 그 다음에 나중에는 한인중앙학교로 이름을 바꿨던 그 학교에 다니는 남학생들이 대거 이승만이 만든 한인기독학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남녀 같이 교육시키는 걸 하다가 남자 학교에 여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추진했더니 그 여학생 들어온 것이 문제가 돼서 감리교 쪽에서 문제를 삼아서 이승만을 이제 그만두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에 반발하면서 일종의 반발이죠. 여학교를 세웠다가 그 여학교가 다시 이제 남녀공학학교로 바뀌는 게 1918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운영이 잘 됩니다. 최대한 144명의 학생이 이제 들어와서 맞으면 중고등학교 교육을 여기서 다 하는 거죠. 이 학교 졸업생들이 이제 미국 본토의 대학에 진학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4월 달 상해 임시정부 생기고 그 블라디보스토크 노령의 임시정부 생기고 한성의 임시정부 생기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추대하는 분위기가 있고 1919년 9월 달에 상해에 통합 임시정부가 생겨서 그 통합 임시정부의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 기독학원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던 1918년 이후에 1년 만에 이제 맞으면 해외 독립운동의 총 사령관이 돼서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수락을 하고 그것을 수행하러 이제 하와이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생활의 근거가 있었지만 워싱턴에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고 근데 워싱턴에 있다가 하와이에 왔다가 이제 상해로 갑니다. 그래서 그 상해로 가서 생활하는 거는 따로 나중에 제가 영상에서 그 상해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6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는 좀 자세히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우선 그러니까 1920년 11월 16일 날 호놀룰루에서 상해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게 배 제일 밑바닥에 시체의 관 속에 숨어서 이제 같이 밀항을 하죠. 그래서 이제 1921년 1월 달부터
약 6개월간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직을 열심히 수행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상해 임시정부라는 게 여러 분파의 노선과 어떤 이해관계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이제 좀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한테 위임 통치 청원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말썽이 나기 시작해서 결국 그 일로 나중에 탄핵까지 당하는데, 우선 당장은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일부 비판 세력이 어떻게 위임 통치 청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실제 있었던 일은 이러이러한 거고, 나는 위임 통치 청원을 조건부로 했고 조건의 내용은 앞으로 한국이 완전한 독립을 한다는 전제하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왜 니네 이런 거 갖고 문제를 삼냐, 뭐 그런 논란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해 임시정부가 삐걱거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다가 그냥 하와이로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1921년 6월 달에 이제 돌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1918년에 한인기독학원을 만든 다음에 본인이 초대 이사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로 가면서 민찬호라는 사람한테 이 이사장직을 넘기고, 그 다음에 21년에 돌아와서는 3대 길리스라는 그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인 선교사 부인의 조카예요. 그 길리스라는 사람한테 넘겼다가 이제 4대 1930년대에 가면 김노디라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제자이기도 하고 독립운동의 동지이기도 한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영상에서 이상하게 이승만하고 불륜관계로 만들었던 그 김노디 여성분이 와서 이제 교장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와이의 그 이제 한인기독 학원이 자리를 잡고 굉장히 왕성한 교육을 하면서 벌어졌던 재밌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일종의 수학여행 같은 걸 한국으로 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은 당연히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은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니까, 그러면 미국 국적을 가졌느냐? 미국 국적을 했으면 당연히 미국 여권으로 한국을 오면 되죠. 미국 국적을 갖지 못하고 영주권만 있으면은 한국에 조선에 여행을 갈 때 어느 나라 여권으로 여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게 일본 여권으로 가도 된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하는 입장과 일본 여권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때부터 이제 반일 선동이 시작이 돼서 하와이 교민들 사이에 이 학생들이 한국에 갈 때 일본 여권을 가지고 가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게 학생들이 뭐 고국에 가보는데 그게 무슨 가는 방법으로 일본 여권 가지고 가는 게 무슨 친일파가 되는 거냐 하는 입장과, 일본 여권은 절대 안 된다라는 강경한 독립운동 노선을 가진 이 입장이 또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이제 이 고국 여행을 다녀오면은 하와이의 교포 자녀들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맞으면 견학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뭐 동아일보가 또 서울에 있는 신문에서 막 대대적인 보도를 합니다. 첫날부터 막 3주 4주 내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학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가 이제 중요한 사건 하나가 1931년이 되면은 이승만이 대한인 동지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대한인 동지회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하는 동지촌이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주로 이제 돈벌이 하는 방법으로 이 숯을 구워서, 그 코코넛 나무가 숯 만들기 되게 좋은 재료를 가진 나무예요. 그래서 그걸 숯을 만들어서 하와이에 있는 미 해군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제적 기반을 좀 튼튼히 하자라는 생각을 이승만 대통령이 하면서 숯가마 굽는 그 공장, 일종의 그 숯가마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이제 그 숯이 납품을 하니까 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해군에서 이거 좀 숯의 성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니네 숯은 우리가 납품을 못 받겠다. 그래서 굉장히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을 입는 일이 벌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한인 기독학원, 그러니까 곡절을 거쳐서 처음에는 한인 기숙학교로 시작했다가 한인 중앙학교라는 이름을 거쳐서 한인 여학원을 했다가 한인 기독학원으로 바뀌면서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학교 졸업생들이 미국 본토의 대학에도 진학하고 또 뭐 다른 각 분야에서 진학하고, 특히 그 당시 하와이가 다인종 사회, 다종족 사회, 요새 우리 뭐 다문화 사회, 그런 식으로 이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포르투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이승만의 역할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그런 식의 민족 학교를 세우지 못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학교를 세워서 미국의 정규, 그러니까 공립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동일하게 인정을 받는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교포 자녀들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그 이제 다음에 30년대 지나면서 이제 일본이
미국이랑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전쟁 끝에 이제 패망을 하고 우리가 독립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지금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여러 학교들이 학교 이름으로 갖고 있던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한인 기독학원이 갖고 있던 학교 재산, 이것을 정리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교민들하고 의논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인천에 있는 인하공과대학을 만들어요. 인하공과대학에 맞으면 이 학교의 재산을 정리한 돈이 인하공과대학을 만드는 종잣돈이 돼서 그 인하공과대학을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 때는 별일 없이 운영이 되다가 이제 나중에 5.16이 나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인하공과대학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그 재단을 칼에게 인수하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칼이 인하공과대학의 대주주가 돼서 인하공대를 운영하면서 지금은 인하대학교가 됐죠. 공과대학만이 아니고. 그렇게 쭉 교육 사업이 이어졌다라는 설명을 오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